안녕하세요. 생활낚시 염라입니다. 저번에 마이크 이슈가 있어서 오늘은 테스트를 하고 지금 낚시도 어느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준비가 조금 미흡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은 날이긴 한데 제가 농어대를 놓고 왔어요.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좀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하긴 한데 오늘 사용할 장비는 다이와 스토이스트 RT88 ML대고요. 지금 릴은 18 스토이스트 3000 CXH 모델, 라인은 서픽스 131 1호줄입니다. 그리고 채비는 전과 동일하고 아무래도 로드가 조금 연하기 때문에 뽕돌은 6호로 우선 세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격포가 6물이고 물 유속은 80%입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흐를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물돌이 중이어서 물이 많이 안 가네요, 생각보다. 입질도 조금 예민한 편이고 현재 두 마리를 잡아놓은 상황이긴 한데 뭐 예상보다 애들이 입질이 시원시원하지가 않은 편이어가지고 조금 황당한 경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미끼는 제가 인터넷으로 염장 혼무실을 팔길래 염장 혼무실을 한번 써보고 싶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일반 청개지렁이를 자체에서 염장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원래 한번 염장이 되고 나면 더 쫀쫀해져야지 정상인 건데 이건 품질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에서 그러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모항 해나루 호텔 포인트에 들어와 있고요. 현재 시각은 약 9시 정도 됐습니다. 한 30분 정도 낚시를 진행을 해봤는데 입질이 시원시원하게 들어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원래는 오천항에서 지금 갑오징어가 잘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궁항에 갑오징어를 한번 가볼까 이 생각도 했었어요. 챙겨도 오기도 했고 그런데 갑오징어는 영상도 워낙 많기도 하고 이제 조기 삼형제도 조금 마리수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가지고 오긴 했는데 금방도 입질은 왔습니다. 확실히 보리멸은 빠진 느낌이에요. 보리멸은 아예 없는 느낌이고 지금 현재는 제가 수조기 한 마리, 백조기 한 마리를 잡았거든요. 옆에 이제 점박이 있는 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백조기가 이제 약간 들어온 느낌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뭐 한 마리 뿐이지만 입질하는 거 보면 조금 얄얄한 조기들이 입질을 하는 것 같아요. 수조기 같은 경우에는 턱 하고 그냥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입질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백조기는 그러질 않아서 조금 긴가민가한 입질들이 몇 번 들어와서 후킹이 안 되길래 한 마리를 이제 조금 예민하게 세팅을 해서 걸어 보니까 백조기가 들어왔습니다. 백조기 사이즈가 20cm 이쪽 저쪽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조기는 사이즈가 그래도 이제 평균 사이즈 이상은 되는데 조금 상황이 애매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백조기는 들어온 느낌이지만 마리수가 많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 애들이 사이즈도 작고 뭐 유튜브 영상으로 해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여수 쪽에서 나오는 백조기들이 사이즈가 좀 좋죠. 자, 풀리는 입질이 금방 들어왔었는데 애들이 물고 있어요. 수조기도 지금 물이 안 가서 그런지 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민하게 운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뭔가 걸리는 입질은 없는데 계속 당기는 입질은 있거든요. 텐션이 풀리는 입질도 있고 참 애매합니다. 물이 아직 정상적으로 가질 않아서 그러는 건지. 자, 미끼가 끝에만 딱딱 따이고 있어서 상황이 애들이 조금 예민한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낚시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확실히 모기가 많아졌어요. 이번에 비가 조금 많이 왔죠. 많은 분들이 피해 입으셨는데 좀 피해 잘 극복하시길 빌겠고요. 확실히 모기가 많습니다.
모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준비를 잘 하셔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혼무시 같은 경우에는 염장 혼무시는 잘라서 사용하는 게 정상입니다. 길이가 너무 길기도 하고, 혼무시는 이제 청개비랑 다르게 살아있는 걸 사면 엄청 비싸죠. 근데 뭐 염장이라고 해서 싼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얘네들은 이제 지렁이게 뭐 구찌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원래 청개비를 염장을 해서 사용을 하려다가 뭐 인터넷에서 눈에 띄길래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아직 오늘 뭐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는 못해서 청개비가 좋다, 홍거시가 좋다, 염장이 좋다, 뭐 생미끼가 좋다,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물이 잘 안 가서 애들이 물고 그냥 턱 하고 물고 가만히 있는 입질이 좀 많아요. 입질이 텐션이 풀리는 입질도 좀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새만금에 새벽에 제가 출조를 할 수 있으면 농업 포인트라든지 이런 데를 좀 들어가 볼 텐데, 지금 이제 지인 형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저한테 정보를 주시는 지인분들이 농어가 조금 그래도 제대로 붙은 것 같다, 뭐 6, 7자 오버되는 애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다, 이런 정보를 주시기는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생업이 좀 있다 보니까 새벽 출전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아직 이렇다 할 농어 계획은 없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농어를 한 3, 4년 전쯤, 한 5년 전쯤, 그쯤 농어를 1년 동안 미친 듯이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가 얼마나 힘든 것도 알고 있고, 얼마나 이게 난이도가 높다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못 잡아본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농어가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생활낚시 쪽으로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기회가 되면 농어도 한번 포인트를 탐사를 해볼 계획이긴 하지만 굳이 찾아가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고기. 농어가 그 정도로 난이도가 높습니다. 말 그대로 허당에다가 휘두르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삼치보다 난이도가 더 높아요, 농어는. 그러다 보니까 농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지나다니는 길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농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물때도 정확해야 되고 지나가는 길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심층도 찾아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개체수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농어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 지인 형님들하고 같이 기회가 돼서 한번 동출을 해볼 수 있으면 동출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우선은 오늘은 나와 있는 조기 삼형제 한번 조금 집중해서 해볼게요. 좀 정신없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건 다 챙겼는데 로드를 농어대를 안 챙기고 지금 애깅대로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확실히 아무래도 로드가 조금 약하죠. 똑같은 ML대라고 해도 농어대 ML대하고 애깅대 ML대는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로드고, 이 부분을 조금 오해하시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는 애깅대, 인쇼어, 농어대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바다에서 사용하는 루어대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농어대가 가장 어떻게 보면 하드한 로드죠. 이제 개체 자체를 큰 애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하드하다고 해서 무조건 딱딱한 건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농어대가 어떻게 보면은 동일 스펙에서, 동일 액션에서 가장 부드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물론 제조사마다 차이는 조금 있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농어대들은 큰 개체를 부드럽게 제압하는 용도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로드 자체는 좀 빡빡하게 느껴. 이게 이미지 자체가 그게 씌어져 있는 거예요. 로드가. 그리고 또 훨씬 두껍기도 하고, 그래서 농어대가 더 빳빳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농어대는 기본적으로 꼬리 달려 있는 애들 주 목적으로 타겟을 하고 있는 거고, 애깅대는 쭈꾸미나 갑오징어 이런 두 종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걸었어요. 제가 처음에 여기서 낚시를 하면서 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올리다 보니까 빠지는 경향이 좀 많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초리대 액션으로 제압하면서 천천히 올려볼게요. 금방도 살짝 물고 있는 입질이었어요. 입질, 오호! 나는 웬 뱀이 올라오나 했네요. 장어네요, 장어. 이렇게 애장어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타겟이 수조기, 백조기, 조기들이기 때문에 얘는 최대한 잘 살려서 방생해 줄게요. 어쩐지 입질이 조금 특이하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장어네요. 뭐 사이즈는 뭐 애장어, 딱 애장어 사이즈고요. 길이는 한 40 정도 돼 보이는데 타겟이 아니라서. 이제 수온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올라오니까 장어들도 입질을 해주네요.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참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원래 운전은 오늘 좀 많이 해서 안 나올까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신진항에 오징어가 터졌다고 그래서 주말에는 집사람하고 바람새로 신진항을 한번 가볼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이 오징어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오징어를 살 기회가 없었어요. 일반 마트를 가서 사자니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또 안 먹자니 애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신진항에 오징어가 터졌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구매도 좀 하고 분위기도 어떤지도 좀 보고 그리고 집사람하고 여유있게 바람도 좀 쐬고 그러려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주말에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내일 출조를 나와서 한번 탐사를 해볼까 했는데 지금 군산권에서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고등어도 나간다고 하고요. 격포 쪽에서는 민어도 곧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상 기준으로는 조금 이제 활기를 좀 띠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8월달이 되면 풀치 금어기가 풀리죠. 그래서 이제 텐빈 태냐 가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워킹 다니시는 분들 새만금으로 많이 모이실 것 같아요. 저도 물론 풀치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나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기대만큼 풀치가 안 나와서 조금 회의적이긴 해요. 올해 이제 윤달이 8월 20일 날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성적이 저조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나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탐사는 지속적으로 다니겠지만 8월 20일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고무적인 얘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홍원항이나 오천항에서 문어가 비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조만간 군산 쪽에서도 문어가 비칠 수도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워킹으로도 문어를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어가 들어오게 되면 장단이 좀 있어요. 쭈꾸미는 확실히 안 잡힙니다. 워킹으로. 문어가 쭈꾸미 치어를 잡아먹기 때문에 조금 힘들 가능성이 높고요. 갑오징어는 평이하게 나와요. 문어는 바닥에 붙어 있고 갑오징어는 부상을 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포인트가 형성되어 있어서 갑오징어는 나오겠지만 문어가 만약에 등장을 하게 되면 쭈꾸미는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올해도 그렇게 되면 선상도 아마 비슷한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킹은 결이 완전히 달라서 쭈꾸미가 있는 포인트, 문어가 있는 포인트가 완전히 다르죠. 선상 같은 경우에. 근데 워킹은 이게 포인트가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쭈꾸미가 확실히 마리수가 빠져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출조 계획을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뭐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풀치가 올해는 어떻게 될지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풀치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올해도 많이 도전을 하실 거긴 한데 작년처럼 모랑이 나와버리면 올해 풀치가 조금 어떻게 될지 기대 반 그리고 설렘 반 이렇게 조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물돌이가 거의 끝나갈 건데요. 물돌이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지금 애깅대로 낚시를 한다고 해서 크게 부담이 있지는 않아요. 뭐 부세나 수족이 큰 개체가 큰 애들이 지금 나오는 게 아니어서 아직까지는 부담은 없는데, 만약에 여기서 애들이 개체가 조금 더 커지면 애깅대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뭐 드랙 컨트롤을 좀 하면 뭐 50짜리까지도 올리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겠지만, 그래도 드랙 컨트롤 하는 것보다 그냥 강제 진압을 해서 올리는 게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낚시 루어라는 게 강제 진압이 필요할 때는 강제 진압을 해야 되는 거고, 강제 진압이 필요 없이 내가 즐길 때는 드랙 컨트롤로 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지만, 얘네들이 조금 성격이 급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릴 때는 확실히 좀 올려줘야 되고, 포인트가 앞에 장애물들이 좀 있는 포인트다 보니까 제압을 빨리 해서 수면으로 띄운 다음에 제압을 해야 되는 경우에 수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는 그게 조금 힘들어서, 뭐 조기 삼총사들 찾아가는 영상을 만들어서 참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서 저도 참 마음이 탑니다. 속이 타요. 근데 안 나오는 거를 뭐 물에 들어가서 고기를 걸어서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나름대로 힐링하면서 오늘은 제가 스트레스 받은 거 좀 푸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원래는 어장줄이 하나만 보였는데 지금 현재 제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도 4개가 넘어요. 그 정도로 개체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겠죠. 어민들은 저보다 훨씬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백조기가 들어와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수족이나 부세가 들어와서 그러는 건지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는데 부표가 많이 떠 있는 것은 그만큼 어민들이 뭔가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부표를 띄워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고기가 들어올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은 하고는 싶은데 잡히는 건 없어서 조금 애매합니다. 이거 보리멸이 빠져야 되는데 이게 보리멸이 계속 나오면 안 되는데. 사이즈는 지금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보리멸도. 근데 제가 타겟으로 하는 고기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난감하긴 하네요. 자, 물이 이제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이고 있기는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멀리까지 출조를 나왔는데 원하는 영상이 안 될 것 같아서 좀 난감합니다. 현재 상황은. 확실히 보리멸은 입질이 약아요. 수족이나 백족이나 이런 조기류들은 확 채가는 느낌인데 조금 찔끔찔끔 한다는 느낌? 지금도 찔끔찔끔한데. 자, 걸었습니다. 텐션을 완전히 잡아놓고 당겨야 지금 아웃이가 돼요. 피트. 네. 자, 얘는 이제 수족이네요. 자, 수족이. 이제 물이 좀 도니까 확실히 고기들이 입질을 해줘서 좋기는 한데, 완전 끝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면 나가야 된다는 소리죠. 자, 우선은 영상 끄고, 좀 위험하면 안 되니까요. 영상 끄고 낚시 진행하고. 자, 현재 시간 10시 10분. 짬낙은 1시간 반 정도 진행했습니다. 이제 백조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가운데 점박이 있는 2마리 보이시죠? 수조기하고 보리멸 사이에 있는 백조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